표준 요금제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가격 요금제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국내에선 더 싸게 부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구멍뉴스 동영상 부장 우은식입니다. 오늘은 IT부 성현강 부장님 그리고 박은비 기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이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 부장께서는 네. 그 요즘 화제 드라마죠. 넷플릭스 드라마 그 폭삭 속았수다를 보신 적 있나요? 네, 장안의 화제죠. 저도 몰래 가족 몰래 혼자 봤습니다. 네. 꺼이꺼이 수준으로 봤습니다. 네. 네, 저도 푹 빠져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가 봅니다. 네. 특히나 그 비영어권 주요 작품 중에서 그 총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총 3억 1천만 그 시청 시간을 기록할 정도였다고 네. 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이렇게 흥행을 이끌었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라고 분석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OTT를 확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오징어 게임 2 공개를 한 이후에 국내에서 네이버 멤버십과 마케팅 제휴를 맺는 등 그 광고 요금제 그 마케팅에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용자들이 매달 내는 이용료가 넷플릭스의 주된 수입원인데 왜 넷플릭스가 단가가 표준 요금의 절반도 안 되는 광고 요금제를 확실히 미는지 그런 속사안적인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뭔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요금제는 총 3가지인데요. 제일 저렴한 광고용 스탠다드는 풀 HD 화질에 동시 접속 2명까지 가능한데요. 일반 스탠다드에 비해 60% 저렴한 대신 콘텐츠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를 봐야 합니다. 중간 광고 나오는군요. 그쵸. 네. 1시간짜리 콘텐츠당 약 4, 5분 정도인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시작 전이랑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일반 스탠다드는 광고형 스탠다드와 같은데 광고가 빠지면서 8,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프리미엄은 스탠다드보다 화질이 더 좋은 4K 화질에 동시 접속이 4명까지 가능한데요. 대형 TV로 볼 때 화질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쓸 때 유리한 요금제입니다. 디바이스도 최대 6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요금제 하나 쓰는데 이 요금제 이렇게 다양한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예, 화질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동시 접속자 차이도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중간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요금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군요. 네. 일반 표준 요금제에 비해서 좀 절반도 안 되는 가격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 가격 요금제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편입니다. 네. 네, 박 기자, 그 합법적으로 네. 그 광고 요금제 가격이 5,500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국내에선 더 싸게 부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넷플릭스를 더 싸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보다 더 싸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네, 몇백 원이 더 저렴합니다. 꿀팁입니다. 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월 4,900원인데 디지털 콘텐츠 혜택에서 넷플릭스를 선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광고형 스탠다드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넷플릭스를 자체적으로 구독하신 경우라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대신 통신사나 다른 구독 플랫폼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구독 중인 경우에는 네이버 플러스 계정으로 전환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좀 유의미한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혜택에 넷플릭스 이용권이 추가된 게 작년 11월부터였는데요. 네이버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 수가 기존보다 1.5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뒤에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가 나왔으니까 이용자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그 가급적 단가가 높은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는 넷플릭스가 이용료가 저렴한 그 광고 요금제 판매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시작했던 2023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 네. 콘텐츠 제작에 약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고비용 구조를 구독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두 번째로는 OTT 시장이 이미 가입자 포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OTT를 돈 주고 구독할 만한 구독자들은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인데요. 신규 가입자를 더 늘리려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광고 시장의 변화입니다. TV 중심의 광고 예산이 OTT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광고주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타깃 광고가 가능한 OTT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의 이용료를 줄여서 가입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고, 늘어난 가입자 규모는 곧 바잉 파워가 됩니다. 다른 플랫폼에 비해 광고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기존 스탠다드 요금제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광고 요금제 가입자당 수익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단가가 높고 광고주가 붙는 구조니까 가능한 겁니다. 과거 이용자들이 낸 월정액 요금에 전적으로 수익을 의존했던 넷플릭스가 그 기업 광고로 수익을 다변화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시장 성장기엔 이용자 가입비가 중요해도 시장 포화 단계에선 새로운 수익 모델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실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저도 넷플릭스를 어떤 요금제를 좀 보는지 집에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보고는 계시는 일단 걸로. 틀으니까 나오니까 보고 있는데 뭐 별로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 생각보다 저 광고 같은 게 좀 거슬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자신하는 게 몰입도와 집중도입니다. 광고를 본다고 해서 시청을 방해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2월 내한한 에이미 라인하드 넷플릭스 본사 광고 책임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제한된 광고 노출 개수와 광고 빈도를 비롯해 세심하게 선별된 광고 게재 위치로 시청 경험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작년 11월 기준 넷플릭스의 광고형 멤버십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천만 명이나 됩니다. 같은 해 1월이 이제 보면 2,300만 명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3배에 불어난 수치인데요. 신규 가입자의 55% 이상이 이미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맞춤형 광고라고 하죠. 그 광고 타겟팅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 중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내 광고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에드테크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좀 더 이용자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타깃팅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광고 포맷 도입, 고도화된 성과 측정이 가능해질 거라는 게 넷플릭스 설명입니다. 넷플릭스가 현재 광고 요금제를 운영 중인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2개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달 초 이 플랫폼을 출시했고요. 다른 국가로도 조만간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가 넷플릭스 광고 사업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존보다 저렴하게 OTT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OTT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다중구독도 활발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OTT 유료 이용자는 월 평균 구독료로 1,5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OTT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191원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최대 지불 의사 비용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OTT 2-3개 정도를 구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 다른 OTT들도 이 광고 요금제를 좀 고려할 만한데 어떻습니까? 다른 OTT 업체들은? 일단 티빙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고요. 쿠팡 플레이나 웨이브, 왓챠 등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와우 회원 구독 혜택으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와우 회원 가입자가 쿠팡 플레이 이용자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서 와우 회원들에게 최대한 쿠팡 플레이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미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직 3년 차에 불과해서 광고 요금제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요금을 뭐 나눠서 이렇게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그런 요금 뭐 분할
요금제 뭐 이런 뭐 그런 사이트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면서 신규 그 구독자를 좀 유입시키고 그래서 약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 요금제를 좀 만들어내서 좀 구독자들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OTT 광고 요금제가 불러올 이 시장의 변화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바뀔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무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봉 뉴스는 이 넷플릭스에서 시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금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